나머지 두 개는 저랑 마음이 맞으신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를 저랑 똑같은 걸 내신 분만 남으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주먹 남으시고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보보 네 가위바위보 가위 세 분 남으셨네요. 자 가위바위보 두 분이신데 제가 두 분께 이게 맛이 저는 못 먹어봐서 올라가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 지난 시간에 저희 건강 공부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건강 공부 너무 좋았는데 이번 주에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간과 신장을 강해주실 우리 리더님이신데 아주 똑소리 나는 똑순이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 정말 풍부한 간과 신장에 대한 정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승미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 간섭하는 게 취미인 한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반찬내고 왔는데도 많이 와주셔서 뒤에까지 꽉 차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 드릴 내용은 저희 몸의 중심인 건강, 이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간과 신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장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간이 하는 일, 그리고 간이 붙어있는 게 담낭이거든요. 그 담낭까지 다뤄드리고 신장과 방광도 붙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간, 담낭, 신장, 방광까지 이 한 키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까지 제가 전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독과 순환이 무너질 모든 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저희 엊그젠가 눈이 많이 왔던 그때 기억나시나요? 그 도로에 우리 차들이 바보 차들이 많아졌잖아요. 사실 이게 차가 후륜차인 경우에는 헛돌기 때문에 눈길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차들이 막히다 보니까 뒤에서 차들이 거의 지나가지 못했어요. 그런 뒤에서 화장실 가고 싶거나 약속이 있었거나 그런 분들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걸어 나가신 분도 계셨고 뭐 다양한 방법을 탈취하셨는데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도로가 꽉 막혔을 때도 힘든데 우리 몸이 막히면 얼마나 힘들까? 꽉 막혀서 배출이 안 되면 얼마나 괴로울까? 항상 그 생각을 하면 저는 디톡스를 진짜 분기에 한 번씩 뿐만이 아니라 두 달에 한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해독과 순환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집중하는 편인데 여기서도 말하는 게 해독과 순환이 무너지면 모든 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표를 먼저 보셔야 위에서부터 방광까지의 그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음식을 섭취하시게 되면 위에서 소화가 되고 위에서 소화가 되면 소장이 대장으로 이동하는데 실제로 영양소가 소장에서 영양소가 만들어진 거는 간으로 가는데 실제 노폐물이 된 거는 대장으로 갑니다. 영양소를 소장에서 흡수한 다음에 남은 찌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지용성과 수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에 녹는 거는 신장으로 가고 그래서 방광으로 배출되고 물에 녹지 않은 지용성은 담즙으로 배출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모든 기관들이 다 해서 신장에서 방광까지 소변을 배출되는 경우 다 보실 수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에는 삐뽀삐뽀 SOS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좀 신기했던 거는 제가 아버지께서 혈액암을 한번 앓으셨기 때문에 전 혈액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혈액을 만드는 것도, 혈액을 내보내는 것도, 혈액을 노폐물에 모든 걸 여과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간과 신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순환을 마친 혈액은요, 비장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래서 비장으로 이동하는데 비장으로 이동된 상태에서 오랜 적혈구는 파괴되고 또 재활용이 돼요. 근데 파괴된 적혈구에 그 속에 철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분은 다시 간이나 골수로 이동하고 새 적혈구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새 적혈구 생성을 촉진한 호르몬이 있어요. 에리트로포리에탄이라는 이 진짜 어려운 이 호르몬이 실질적으로 적혈을 다시 생성하는 호르몬입니다. 즉 신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 과정에서 하나도 문제가 생기면 혈액이 만들어지지도 못할 것이고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를 이 도식 하나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장례식장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알아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계절이기도 하고 혈액 혈류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혈액이 가야 되는 곳에 못 가서 막혀버리면서 결국에는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진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떤 사람은 멀쩡하잖아요. 혈류가 왕성하게 돌아서 정말 뭐 체력도 좋아 보이고 에너지도 좋아 보이고 이전에 저희 전혜리 선생님께서 뭐 발표하셨던 것처럼 혈장의 역할과 혈구의 역할 다 말씀 주셨는데 결국은 혈액이 많아지고 혈류가 많아지면 이 겨울철 끈끈해진 혈액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었고 혈액에 대한 관심을 늘 가졌습니다. 그럼 혈액은 누가 만들까요? 그리고 누가 불러주고 누가 내보낼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몸의 혈관 총 길이는 약 12만 km고 심장에 출발한 혈액이 20초 만에 전신 순환을 다 해요. 그리고 이 혈액이 더러워지면 결론적으로는 이 혈액을 이제 더러워진 상태로 다 돌다가 결국에는 어딘가에서 염증이 생겨서 또 거기 썩어가고 그리고 혈류가 너무 느려서 막혀서 또 혈관 질환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혈액이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혈액을 정화하는 핵심 기관이 바로 간과 심장입니다. 보시면 혈액을 누가 만드는 부분인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 혈액암 판단면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었습니다. 골수는 뼈예요. 뼈 속에서 혈액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건 재료는 뭐서 만들어지냐 봤더니 장에 비타민 B나 단백질은 여러 가지 영양소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간이 혈액의 질을 만들어요. 고품질의 혈액을 만들려면 간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고 심장이 더 만들어 라고 명령을 내리고 다시 심장이 혈액에 걸러서 방광을 통해서 밖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표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나중에 이거 PDF 파일로 다 보내드릴 건데 보시면서 결국엔 혈액이 만들어지고 내보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장기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장과 간과 심장과 방광은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GPT한테 여러 가지로 저 공부를 다 보내주면서 이거 싹 정리를 해놨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혈액이 만들어지는 곳이 골수고 혈액의 질환은 곧 골수 기능의 문제라는 거. 그런데 골수는 혼자서 혈액을 못 만들어요. 재료를 공급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장에서 만들어지고 장의 영양소인 철분과 비타민 B12, 엽산, 단백질, 미네랄 이게 흡수가 안 되면 혈액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도 마이랩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양소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장의 상태라면 결국 혈액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질의 혈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장이 나쁘면 피가 만들어질 재료가 자체가 부족하고 결국에 빈혈, 만성피로, 면역 저하가 일어납니다. 잘 보시면 주위에 저희 아무리 영양제 많이 먹어도 피곤해 보이시는 분들 계시고 체력이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결국 이게 장이 나빠서 면역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장이 나쁘면 결국 혈액도 잘 못 만드는구나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혈장이 중요하다고 들으셨잖아요. 결국엔 우리 혈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장이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간의 역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의 성분 공장입니다. 간이 나빠지면 피는 만들어줘도 질이 나쁜 혈액이 만들어지고요. 심장의 역할은 혈액 생산을 조절하고 혈액을 실제로 걸러주는 곳이기 때문에 골수야 지금부터 피를 만들어 하기도 하고 이건 내보내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나빠지면 심장이 나쁘면 빈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빈혈이 생겨 철분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왜 나빠졌는지 왜 빈혈이 생겼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심장이 나쁜 거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는 많이 보셨죠? 저희 이제 리더님 중에도 계셨는데 신부전이 결국에는 노폐물을 걸러주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빈혈을 만든다는 거죠. 결국에는 신부전 환자는 빈혈을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심장은 혈액의 최종 정수 필터예요. 우리 이스프링 정수 필터 너무 좋잖아요. 심장도 똑같아요. 그 필터 기능이 좋아야 우리 혈액의 노폐물 다 뺄 수 있고 좋은 피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진짜 여기서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심장은 항상성 유지를 해요. 혈압 조절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안에 혈압 말고도 우리 산염기 있죠. 이것도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저염식을 먹어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너무 저혈압에도 안 되고 너무 고혈압에도 안 되고 너무 고염식은 안 되는데 이걸 조절해주는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에서는 지금 너 지금 혈압이 너무 높아. 그러면 그 밸브를 열어줘요. 그래서 밸브를 열어서 내보내죠. 그러면 혈압이 좀 낮아지겠죠. 근데 혈압이 너무 낮아요. 너무 누워만 있어요. 우리 주위의 분들 보면은 우울증이나 힘들어서 누워 계시는데 계속 그 에너지를 돌지 않는 이유에도 혈액이 돌지 않는 이유도 결국 이 밸브를 잠가버려서 압력을 높여버리거든요. 결국 그 기능들을 심장이 해주는데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기능을 못하겠죠.
뒤에 가서 제가 좀 신장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건데 간과 신장이 무너지면 혈액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 더러워지면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혈액이 모든 기관을 돌기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 결국에 간과 신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요. 우리가 뭐 장어도 먹고 더블에스도 먹고 여러 가지 뭐 영양소들 먹는데 소화나 흡수에 문제가 생겨서 체내 노폐물이나 독소가 쌓이기만 해서 이게 대청소가 안 되고 디톡스 한 번도 평생 해보지 않고 이게 뭐 제대로 돌아가지 하지도 않으면 오염된 혈액 계속 몸을 도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스프린 정수기 필터가 필터 기능을 못 해가지고 지금 우리 삐걱삐걱 계속 소리가 나고 있어요. 불안하죠. 돈은 써서 20만 원대를 내서 필터를 빨리 고치고 싶은데 뭔가 계속 정수가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실 필터가 오염이 되고 필터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필터 기능, 정수 시스템이 제대로 되기만 해도 혈액이 조금 오염됐을지라도 내가 좀 나쁜 걸 먹었을지라도 노폐물은 다 제거될 수 있다. 그래서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세포를 병들게 하지 않도록 오장육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간과 신장의 역할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간은 500여 가지 일을 해요. 제가 간을 진짜 좋아해서 간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처음에 여기 이제 암을 시작하면서 이유는 제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유 없는 이상한 자가면역 질환을 앓았었어요. 온몸에 이제 뭐 염증처럼 올라와가지고 이제 실명도 될 거라고 그러고 생식기에도 이제 생길 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사실 여자인데 온 다리에 염증이 올라오니까 이게 불안하고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혼자서 막 찾다가 결국에는 저희 정미 스폰서님 만나게 된 건데 사실 그때 제가 간에 대해서 알았다 그러면 간의 해독을 위한 일들을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결국에 그 당시에 제가 제약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약 영업하면서 그때 20대 중반부터 거의 한 3년간 거의 일주일에 5번을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접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만나서 이제 회식하면 막내니까 이제 한 바퀴 다 돌면은 제가 소주 한 3-4병 마셔야 되고 이런 상황을 늘 매일 반복했다 보니까 그때 먹은 거라고는 소아과 원장님이 비타민C는 먹어야 되고 밀크시슬을 먹어야 돼 이랬는데 안 먹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먹긴 먹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양제만 먹고 생활습관 하나도 바꾸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간이 지치고 피로해져서 그때부터 해독을 아예 안 한 거예요. 해독을 했을지라도 너무나 부족하게 하고 간을 피로하게 했기 때문에 제 몸에서 SOS를 한 거죠. 그래서 염증을 내보내고 두통이 진짜 한 달 내내 있었거든요.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진통제가 너무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이 우리 장기를 망가뜨리게 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계속 그렇게 치료를 했던 건데 다행히 디톡스를 만나서 전 디톡스를 만나 사업까지 연결이 됐는데 해독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해독을 하다 보니까 온몸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했고 그 뒤로 디톡스로 만난 소비자분들도 많고 또 애용자도 많아지고 제 파트너로도 대부분 디톡스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한 만큼 정말 중요한 간은요 침묵의 장기예요. 이미 간이 문제가 생겼다고 병원에서 얘기하면 간은 손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안 들리지만 잘 들어다 보면 제가 어떤 말인지 들리시잖아요. 똑같이 우리 장기가 침묵을 한다 할지언정 분명히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무게가 1.2에서 1.5kg인데 엄청 커요. 근데 여기서 하는 역할들이 진짜 많은데 이걸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 결국 여기서 많은 것을 하는 게 뭐냐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알코올이나 약물이나 환경독소나 음식 첨가물을 안 먹을 수 없고 이걸 먹었을 때 어떻게 분해하느냐가 중요한데 간의 기능이 좋으면 이 부분들을 다 분해해주고 다 괜찮게 만들어준다. 근데 간 기능이 나빠지면 결국은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모두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오른쪽에 있는 표에 있는 것들이 다 나한테 있다 라고 하시면 간의 기능이 나빠진 상태다. 그러면 간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까라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이 건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인데요. 만성 피로, 이거는 간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많이 아시죠? 그리고 소화불량, 막 위가 안 좋은가 봐, 약한가 봐 이러는데 간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담즙산도 제대로 못 만들고 간에서 이것을 소화 제대로 못하게 해주니까 간이 필요하니까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결국에 소화까지 안 좋은데 뭘 먹죠? 위장약을 먹죠. 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계속 위가 안 좋으니까 이스트리 먹어 이게 아니라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간의 역할을 좋게 해주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죠. 피부 트러블, 기미, 지방간, 고지혈증 이런 대사 이상도 간의 문제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호르몬 불균형 무조건 간이 안 좋은 거래요. 왜냐면 호르몬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생리 불균형 이런 부분까지도 건강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병원으로 옮기실 때는 이미 끝났습니다. 간염이나 간경화 간암으로 결국 병원에 가실 때는 이미 간이 너무나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할 거는 아프기 전에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진짜 많은데요. 그 중에는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꼭 챙기셔야 될 프로모션 하나 말씀드려 갈 건데 총 밀크시스를 3개 사시면 비타민 B군을 5개 더 드립니다. 그 20알짜리.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 밀크시스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엉겅퀴 식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리마린이라는 국화과 식물인데 이게 하는 역할이 간 수치를 개선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제 실리마린이라는 영양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왜 아메이 밀크시스를 중요할까? 이 기능성을 얼마나 인증하고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집중한 포인트는 바로 용량인데요. 이 밀크시스 추출물 당연히 원료도 너무 좋지만 보통 시각적 고식 최소 기준이 32%만 들어가도 밀크시스 기능성 인정받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50%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순도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약 먹을 거 조금 제 아는 분은 밀크시스를 아직도 대용제약을 드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대용제약을 드셨다고. 근데 제가 아무리 이걸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양으로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이 양인데? 라고 하는데 우리 리더님들 같이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흡수량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 50%가 넘고 30% 미만 들어가 있을 때 그것도 낮은데 사실 우리 흡수를 훨씬 높기 때문에 역할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실리마린을 보통 저희가 130mg 다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수치의 보라 색깔 보시면 낮아졌잖아요. 이 간 수치가 좋지 않은데 혈중에 나오는 그 효소에 대한 그 수치인데 낮아진 걸 보시면 이미 이것만 섭취하셔도 간세포가 건강해진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 밑에 들어가 있는 담낭을 보시겠는데요. 담낭은 저희 집안에 내력이 있거든요. 담낭을 떼셨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도 담낭 제거 수술 진짜 많이 해요. 많이 하시죠. 제가 건강검진하면 항상 나오는 게 담낭에 감소 하나씩 있고 용종이 하나씩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많고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마이랩으로 콜레스테롤 수치조차도 다 이제 맞췄는데 이게 사실 나는 왜 담낭에 자꾸 문제가 생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담낭을 나쁘게 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담낭은요 하는 역할이 없다 그래서 그냥 제거해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즙산 때문인데요. 간에서 만들어져요, 단즙산은. 그런 다음에 담낭에서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지방 소화를 돕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우리 집안에 엄마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아빠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 똑같은 거예요. 뭔가 있어도 없어도 뭔가 역할을 누군가는 하겠지만 과하게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거죠. 단즙산이 없으면 지방을 소화시킬 그 기간이 엄청 힘들겠죠. 그게 간이 엄청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간이 계속 필요해지는 거예요. 담낭이 안 좋은 분들은 그 지방성 음식을 잘 드시는 게 어렵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항상 힘들어하셔서 효소를 더해서 드시는데 사실 효소는 즉각적인 그냥 효과만 줄 수 있지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담낭 제거 수술에 대한 건 조금 미루고 최대한 미리 챙기는 걸 우리 같이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석은요, 담석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담석이 생겨가지고 보통 제거를 많이 하거든요. 담석이 많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담석을 레이더 치료를 못하니까 그걸 한 번에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생기냐? 콜레스테롤성 담석이에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이게 약간 굳어져가지고 결정화돼서 이게 담석이 생긴 건데 저는 이거 없앨 수 있는지 몰랐는데 없앨 수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활습관이나 좋은 기름을 먹으면 담석도 없앨 수 있고 녹여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은 지금 건강검진 결과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두드려서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물어보고 있긴 하거든요. 담낭이 건강하지 않은데 이렇게 담낭에 이제 이렇게 생겨버린 제거를 수술하는 거예요. 담석들이거든요.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건강하지 않을 때 이미 좀 알면 좋잖아요. 식후에 복부가 팽만하는 거예요. 가스가 차는 것처럼. 근데 그런 분들은 아시겠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섭취해서 바로 설사를 한다. 지방 소화가 이제 지방 소화가 안 된다. 그리고 비타민 이제 지용성 이제 흡수가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결국 질환이 되는데 담석증의 담낭염, 용종, 성근종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담석이 생기면 담즙이 정체되겠죠. 그래서 세균 바이러스 감염이나 담낭의 심한 복통과 소화장애, 지방흡수 항상 같이 나타나고 절제해버리면 가장 필요한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장 점막을 자극해서
얘네가 대장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문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담낭을 제거해서 없어질 장기하고 내보냈는데 대장암에 걸릴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높인다고 합니다. 담낭 건강은 이렇게 개선하면 된대요. 사실 담석이 왜 생기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석은 담즙이 굳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담즙을 만드는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게 정체가 돼버려서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담석은 그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지방 섭취를 잘하면 담낭이 좀 이제 담석 부분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기름들을 먹는 거. 그리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칼슘 섭취. 나는 석회화가 있어가지고 칼슘 먹으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저도 듣고 했었는데 결석이 있으면 칼슘 먹지 말라더라. 잘못된 정보입니다. 혈중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을 빼야 되는데 그게 바로 혈관으로 이동하는 석회가 된 거거든요. 칼슘을 잘못 먹어서 혈중에 있는 게 아니라 칼슘이 부족해서 뼈에서 빼가지고 그게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그게 석회에서 칼슘 먹으면 안 된대 이래가지고 결국은 칼슘의 부족함으로 골다공증이나 일어난 마늘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좋아져야 될 부분들 좋아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칼슘을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낭도 결국에는 수분을 충분히 드셔야 되고 그리고 간 기능을 회복하고 담즙 분비가 잘 돌아가게 해야 담소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으로 말씀드리면 자, 담즙은 어디서 만든다고요? 간에서 만든다고 했죠? 그럼 간 기능이 좋아져야 담낭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입니다. 신장은 콩팥이라고 불리는데 복부 뒤쪽이 있어요. 그래서 복부 뒤쪽 척추 양옆에 하나씩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 하나 떼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두 개라고. 근데 이제 하는 역할이 다르긴 하거든요. 갈비뼈를 보호받고 있고요. 근데 사실 신장이 하는 게 진짜 많은데 필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혈액을 정수하는 최종 필터고 독소를 버리고 생존에 필요한 균형을 맞추는 장기이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을 높이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180리터 가늠이 되세요. 진짜 2리터짜리 이거 하나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다 요구하는 거예요. 신장의 하는 역할이 진짜 많잖아요. 노폐물 제거가 진짜 키포인트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압이랑 전해질 붓기 조절하고 생명 유지의 핵심 장기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데 가장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던 일들을 못 하겠죠. 그럼 빈혈이 생길 거고요, 부종이 생기고요, 신부전이 생기고요, 식욕부진도 생기고요, 구토 증상도 일어나고 피부 변화도 일어난대요. 건조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소변 보면 알아요. 신장이 안 나쁜 건. 그쵸? 아시죠? 거품료 나온다든지 이러면 신장이 나빠진 거잖아요. 신장이 나빠진 거를 근데 사실 수시로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는 장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변을 보면서 계속 체크하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장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방치하면요, 신부전이 발생됩니다. 우리 신부전은 하도 많이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장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 온몸의 곳곳에 이런 신부 잘못 제가 넣어놨어요. 신부전은 다른 거예요. 이거 이제 X. 자, 다른 걸로 넣어드릴게요. 만성 신부전 체크리스트. 결국에 신장의 하는 역할을 못하니까 노폐물을 잘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계속 과부하가 된다. 그럼 혈압의 조절도 안 될 거고 제가 진짜 이 공부하다가 혈압약을 드시는 분도 문제가 많고 혈압약 드시는 분도 신장 문제 발생될 수 많잖아요. 이런 기전들이 너무 신기해요. 다 이 압이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다 삐뽀삐뽀. 압도, 그다음 붓기도, 그리고 우리 애들 많은 부분들을 하는 노폐물도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과부하 걸린다. 만성 신부전 체크리스트 이거는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몸 전체가 가렵다고 하면 아까 피부 말씀드렸고 쉽게 피로해지고 그다음에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만성 신부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약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약사님께서 그래요. 우리 최근에 제 친구들도 생리통 약을 안 먹는 친구가 없어요. 생리만 시작하면 약을 항상 갖고 다녀요. 그걸 이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이게 문제냐면 생리통 약을 먹는 이유가 두통이랑 이제 너무 애려서 먹는 건데 결국 이거는 사실 이제 열을 이제 두통이 있는 이유 빈혈,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해서 두통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약으로 처리를 해버리는데 이 진통제가 결국에는 프로스타글란딘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세포막에 생성이 된대요. 원래 이 자체는. 근데 원래는 이 신장에서는 이거를 혈관 확장제로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진통제를 먹으면 어떤 기전이 있냐면 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차단시켜요. 그러면 통증의 염증을 바로 제거시킨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신장에 이 기능을 할 수 없게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혈관 확장제로. 그러면 혈관 확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노폐물 제거하고 혈류가 돌아야 되는 이 공간이 혈관 확장이 없으면 얘네들 이 신장이 엄청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과부하가 일어나면 무조건 일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과로한 문제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진통제가 처음 먹는 건 괜찮대요. 젊을 때.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이 기능이 더 상실될 때 이게 더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고혈압 약을 드시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진통제가 결국에 신장의 건강을 악화시킨다라는 부분들은 좀 진짜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과식도 스트레스고요, 과로도 스트레스고, 많은 생각도 스트레스고, 다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얘네들 들어오면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니까.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압력 팍 올라가지고 이러잖아요. 그게 혈압이 확 올라가지고 압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장이 하는 역할 중에 이 사부체,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진 이 사부체거든요. 신장이. 그럼 이 사부체가 밸브를 다 닫아버려요. 이 코티솔 호르몬이 갑자기 이제 전쟁이야 이러면 다른 데 다 내보내야 되니까 다 문을 닫아버린대요. 그러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심장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그래서 사실 뭔가 내가 지금 몸이 힘들다, 피로하다, 뭔가 내가 지금 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다면 혈액의 건강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노폐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신장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장 건강은 이제 보시면 운동은 안 빠져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장기에는 다 운동이 다 들어가고요. 건강한 식사도 하셔야 되고 혈당 늘 확인하시고 혈당 혈압 왜 나오는지 아시겠죠? 다 신장에서 다 관여하니까. 그리고 진통소제 먹지 말라고 하는 역할도 아시겠죠? 이 부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오른쪽 보시면 많은 부분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만 예방, 표준 체중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분 섭취하는 거. 그리고 지금 제가 간이나 신장다 말씀드렸는데 다 이 부분들이 항산화 영양소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는 신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제품이에요. 사실 미네랄인데 미네랄은 저희 더블엑스에 다 들어있죠. 미네랄이 우리가 진짜 소량 필요한데 미네랄이 사라지면 부족하면 생기는 질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더블엑스 하루에 2,800원도 안 되는 이 돈으로 뭐 진짜 이 미네랄까지 다 챙길 수 있는데 왜 안 챙길지 진짜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더블엑스는 꼭 먹어야 되고 칼맥딜 추가로 먹으면 더 좋고 아연 제가 검색해봤거든요. 그 뉴트리라이트에 33종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야외 제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뭘 먹어도 아연을 다 드실 수 있고 항산화제는 올리브 비타민 C 플러스는 저는 항상 아침에 2알 아세로라신은 중간에 제가 3알 한 번씩 더 먹거든요. 요즘에는 날씨가 좀 추워지고 면에 떨어질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항산화제로 세포막을 항상 보호하는 역할들을 해주시고 비타민 E 쳤더니 38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좋은 우리 비타민 E는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영양 중에. 그리고 코큐텐 진짜 중요하잖아요. 코큐텐 꼭 드시고 뉴트리마리 오메가3 밸런스 대두 단백질이 진짜 중요하다. 신장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중에 단백질이 진짜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방광인데요. 이제 다 왔어요. 방광은 마지막 최종 필터예요. 이제 방광염 많이 걸리고 골반염까지 많이 걸리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친구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방광염 왜 걸릴까? 왜 이렇게 많이 걸릴까? 특히 여자가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 했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잘 보시면 방광은 일단 역할부터 설명드릴게요. 역할을 일단 마지막에 모든 이제 다 내보내서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소변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장에서 영양소 흡수한 다음에 지용성은 담즙으로, 수용성은 제가 이제 신장으로 가서 이제 방광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수용성 독소가 방광으로 내보내지는 건데 그 요도를 타가지고 방광을 쫙 내보내면서 모든 노폐물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기억해 보셔야 될 게 이게 문제가 생기면 도대체 어디까지 마지막으로 빠지죠? 어디로 빠지죠? 어디로 갈까요? 안 빠져. 다시 위로? 엄청난 역상 부활. 저희 폐로도 호흡으로도 빠지기도 하고 또 땀으로도 빠지기도 하는데 이걸로만 빠질 수 있는 노폐물도 따로 있기 때문에 방광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부분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장을 이거 되게 신기해요. 체액 배우셨죠? 예전에 배우셨나요? 그죠? 체액을 우리 몸에서 가지고 있을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변량을 계속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소변량으로도 체액으로 보는 거죠. 가지고 있다 내보낼 때 내보내고 같이 노폐물 내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이 방광이 따뜻해야 된대요. 방광이 따뜻해야 역할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 방광염이 생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세균 감염이 가장 커요. 잘 보시면 이제 신장에서 연결돼 요관에서 방광으로 오는데 이 방광염은 잘 보시면 남성보다 여성이 항문과 요도 사이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항문에 있었던 그 장내 세균이 타고 가서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러워서가 절대 아니고 제가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찾아봤잖아요. 여자가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더러워서가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요도의 길이가 팀워크적으로 실제로 어쩔 수 없이 세균성 방광에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하죠. 마이립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마이립을 통해서 미생물 관리를 잘 해놓기만 하면 대장균이 그렇게 나쁜 대장균들이 타고 올라올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결국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오른쪽 나중에 표를 확인해 보시고 급성 세균성이냐 그 간질성이냐 관인성 방광이냐 이거는 여기 표를 보시면서 OX를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방광 건강은 이렇게 수분 섭취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좀 팁은 대변하시고 이제 휴지를 이제 하실 때도 앞에서 뒤로 한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팁들이 있거든요. 그런 팁들 하나하나 통해서 방광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제 두 장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간이랑 신장은 한 팀이고 공생관계예요. 네, 간부터 제가 말씀드린 담낭, 그 다음에 신장, 방광까지 쫙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팀 공생관계, 팀워크 중요하잖아요. 팀에서 한 사람이 이 역할을 못하면 누군가 많이 해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셔가지고 모든 그 기관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 간이 해독하면 일부 노폐물 담즙 그리고 수용성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 이거 기억하시면 되시고 간세포의 재생을 뒷받침해주는 것도 신장의 건강 신장이 좋지 않으면 간세포의 재생도 원활하지 않다. 그래서 간은 시작, 신장은 마무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장이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뭐부터 챙겨야 되는 거야? 했더니 결국엔 장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간, 신장, 방광, 호르몬이 모든 영역에서 장이 시작해요. 장 상태가 나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다 결국에는 간이 제 역할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 결국 신장 부담이 되고 신장이 부담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역할들을 못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장과 간과 신장과 방광 호르몬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무너지면 간, 신장, 방광 호르몬까지 함께 흔들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 몸의 정수 시스템 간과 신장이 동시에 건강해지는 거. 저 너무 귀찮고 제가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한 큐에 끝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 큐에 끝낼 생각하니까 뭐가 있지? 그랬더니 두 가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여기 지금 제가 이 디톡스 여기 지금 깨져가지고 안 보이지만 마스터키 W 디톡스예요. W 디톡스를 저는 꼭 소비자한테 말을 하고 꼭 마이랩을 그 디톡스 중간에 꼭 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가지고 마이랩을 계속 얘기해서 마이랩 검사까지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만 이루어져도 장이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고 신장이 좋아지고 방광이 좋아지고 다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더 더불어서 하셔야 될 것보다 이 두 가지 말고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응? 물 먹는 거, 좋아요. 또요? 응? 식습관, 중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다음에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시면 장이 연동이 잘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장이 위아래 양 옆으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유산소를 하지 않는 것과 앉아 있는 것은 장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이 위아래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25% 나이도 많이 하시고 그게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 유산소를 더 많이 하셔서 우리 건강의 모든 부분에 가장 중요한 우리 장기를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 디톡스로 마이랩으로 함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또 소개해드릴 분인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저는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 방광에서 나오는 소변을 못 보냈네요. 제가 몸이 안 좋아져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인능의학에 관심을 갖고 제가 한 달 동안 유튜브랑 책을 다 찾은 다음에 찾아낼 방법이 소변을 먹어야겠다 였어요. 소변을 먹으면 많이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제 남자친구한테도 이제 허락을 구했고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시간 또 못 만나겠다. 그래서 일단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하는 타임 그 동공지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찰나에 제가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고 스폰서님을 이미 알고 있던 상태였지만 스폰서님이 항상 그 초록색 병을 들고 다니셨어요. 뉴트리다이트 우리 프로틴. 변하지 않아 너무 좋아요. 그죠? 한결같은 그 병을 막 다니셔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뭐냐고. 단백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백질은 한 번도 단백질 먹어본 적도 없고 내가 먹은 거라고는 비타민C랑 밀크시슬 2개 먹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시크하게 이거 단백질? 이렇게 하고 끝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했는데 어느 순간 만나시면서 한 번씩 만나실 때마다 효소 알려주시고 디톡스 알려주시고 뭔가 이렇게 던져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억을 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별로 건강관리를 하고 싶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근데 이미 기억이 났고 씨가 뿌려졌는데 제가 그런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저희 스폰서님이셨어요. 저희 스폰서님은 건강에 대해서 완전 진짜 저한테 진실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 사업까지 연결됐는데 저희 스폰서님 나오셔서 오늘 비전, 이 가치를 전달해 드릴 텐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마음 활짝 여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또 들으신 분들은 어떤 게 또 좋은 게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정희 리더님 소개하겠습니다.